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오늘은 좀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섰다 앉았다 하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정작에 과연 한국인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은 자꾸만 물어볼수록 더 정확한 의미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과연 한국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What is Korea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한국 사람이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진행되는 내용은 인류의 이동과 한국인. 한국인도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은 어디선가는 이동을 해왔겠죠. 우리가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처음부터 태어났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 속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 먼 이웃나라, 아주 더 머나먼 나라에서 들어와서 함께 지금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인들은 한국에서만 사는가? 또는 아니겠죠. 많은 나라에 한국인들이 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가면 우리는 연변에 조선족들이 있죠. 그럼 과연 조선족은 한국인일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이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남방계 사람들인가? 북방계 사람들인가? 혹은 남방계와 북방계가 혼합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김구용국입니다. 왜 구자를 넣는지도, 또한 중간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말과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는 말과 코리안이라는 말은 일치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우스 코리안,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부릅니다. 근데 노스 코리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코리아는 한국인인가?
라고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남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코리안이라는 것을 한국인이라고만은 번역할 수 없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를 우리는 재미 한국인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어떻습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합시다. 코리안 재패니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을 더 동조하고 좋아하는 제일교포도 있고요. 또 북한의 정치적 체제라든가 정통성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제일교포라고 부르지만 또한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통일시키는 것이 편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불편한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코리안 차이니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국인일까요? 분명히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고려인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지 한국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코리안을 한국인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고 우리의 역사적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이야기를 가볍게 그렇게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한국인이라고만 얘기를 할 것인가?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한국어를 쓰죠. 그런데 노스 코리아는 뭘 씁니까? 조선어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한국인이다 라고만 또 얘기할 수 없겠다. 또 뭐 이런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죠. 재미교포들은 어떤가요?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자, 똑같은 체계를 갖고 있겠지만은 한국어와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자모가 같고 문법이 같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체계로 본다면 조선어의 언어 체계와 한국어의 언어 체계는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의 교포들은, 조선족들은 흔히 얘기하는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들과 가깝게 교류되고 있고 또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로 같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리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들을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또한 어떨까요? 그들은 고려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려일까요? 아니겠죠. 한글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옛 소련 땅이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보다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어의 언어 체계를 더 충실히 따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심코
한국어를 사용하면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형제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가깝게 있으니까 일본일까요? 일본은 우리가 멀고도 가까운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보면 터키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터키인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터키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터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터키라는 말을 풀이하면 투르키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투르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한자로 얘기했을 때 돌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국가의 이름을 보면 투르키, 터키라는 나라도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도 있죠. 맞습니다. 그 투르키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바로 터키인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리안이 한국인인 것은 아니다. 코리안은 조선인일 수도 있고 고려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얘기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불리든 지금은 많은 모습이 변화됐지만 그 중앙아시아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아닌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보아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들은 고려인들은 우리가 까레이스키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자신이 이르는 3대 동안에 그들은 주로 어느 언어를 사용했어야 될까요? 바로 러시아어입니다. 구소련이겠죠. 소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키르기스탄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이럴 겁니다. 타지키스탄도 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떤 언어를 또 배웠어야 될까요? 우즈벡어를 배웠어야 되고 키르기즈어를 배웠어야 되고 카자흐어를 배웠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카자흐스탄에 살지만 굳이 카자흐 민족의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용어가 러시아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로 3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고려이니까 고려 말을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북한과 가까웠으니까 조선어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는 한국어를 사용할까요? 언어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어찌 보면 한국인, 어찌 보면 조선인은 한국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한국인이고 우리의 민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김홍도의 씨름도라는 그림입니다. 씨름이라는 그림. 저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씨름도니까 가장 중요한 건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두 사람만 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복장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그럼 뭐로 가능할까요? 주변을 함께 보아야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그림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을 보고 이만큼을 알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이 두 사람이 벗어놓은 신발이 여기 두 켤레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발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위에 보이는 것은 마치 고무신도 같고 나막신도 같겠죠. 그런데 우리는 얼핏 그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 그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시절로 돌아가야 되겠죠. 적어도 18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하, 그 당시에는 고무신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것은 가죽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아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코리안 이코르 한국인이라는 등식의 의문을 갖고 정말로 코리안은 한국인이라고만 번역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늘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과의 유사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 사람과 나의 무엇을 찾나요? 공통점을 찾습니다. 아, 그래? 고향이 거기야? 아, 그 고등학교를 나왔니? 너 그 동네에서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탐탁치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같은 것이 있는데도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저도 여러분의 나이에 제가 가졌던 호기심과 반항심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닮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꼭 닮고 싶지만 꼭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가까우냐 머냐의 관계 이것은 우리의 인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는 사람은 오해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름하고 있는 각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이고 이거는 터키식의 씨름이고요. 이건 몽골식의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일본의 스모라는 씨름도 보시죠. 스모를 보면 어때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씨름을 할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저 동남아시아에도요 이런 씨름을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씨름이 정말 갖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한국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누가 정말로 한국 사람일까?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한반도에 와서 살고 있을까? 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보시죠. 한국인 어디에서 언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선가 왔겠죠. 그런데 그러면 언제 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설기 시대가 있었다. 그 당시에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적어도 뭐를 의미할까요? 구석기 시대에도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구석기인들 그럼 어디서 왔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은 언제 출현했느냐? 어디에서 출현했느냐? 약 20만 년 전에. 이건 뭐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올두바이라는 데서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현생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거나 혹은 호모 뭐라고 할까요? 다른 훨씬 이전에 출현한 그런 인류들은 아닌 거죠. 네안데르탈인이거나 뭐 이렇진 않죠. 그러면 이 올두바이라는 지역에서 인류는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올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길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길만을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아프리카에 출발해서 배를 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우리는 자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바에서 발굴이 됐다고 해서 자바인도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실크로드, 이 길을 걸어서, 조원길을 걸어서, 비단길을 걸어서 베이징, 중국의 북경이죠. 북경에서 발굴되었다고 해서 베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도 만났겠죠. 그럼 이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유전자들을 우리는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 저 친구는 좀 생김이 약간 동남아 같아 라든가 아니면 저 친구는 귀골이 장대하고 뼈가 통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그는 어디서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는 아마 더 오래전 이쪽 유럽 쪽에 이쪽에 유전자를 갖고 왔을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옛날 유구를 발굴하는데 그 발굴된 부산에서 발굴된 그 옛 시신이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독일인 원주민들의 유전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주거민들 불구하고 기골이 되게 장대하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한반도로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촉발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아리안족입니다. 이 아리안족들이 인도로 내려갔고 인도로 내려가서 본래 살던 타메족들을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형성하게 되는 왜 피부색이 검으면서 아주 부드럽고 머리가 곱슬곱슬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침략 때문에. 그래서도 인류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시기를 현세와 가깝게 한번 해보자. 한 2000년 정도 전
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때의 소그드인들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쪽 아랍으로부터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또 어떻게 해요? 중국을 거쳐서 어떻게 한반도로 이주해 들어왔다라는 근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까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혹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김혜김 씨들이 계실까요?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허 씨들은 계실까요? 아니면 인천 이 씨들은 계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조상은 약 2000년 전에 인도의 아유타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던 호황옥이라는 모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동남아 쪽에서 특히 결혼해서 이주해온 여성의 가정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다문화 가정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대하는 그런 편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래 창조 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